그런 일들이 여러 번이었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휩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어떤 땐 별자리 목걸이였고, 어떤 땐 꿈풀이 사전을 갖추는 거였고, 어떤 땐 누구 한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였고. 문 밖에서 이혜경. 무엇에든지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애를 찾는 사람들, 애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때 L의 직장 동료였던 S, L의 고교 동창인 P, P의 대학 후배인 U, L의 대학 후배인 K. 이들을 모두 모이게 한 건 이 자리에 없는 L이다.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 누군가는 멀쩡한 위장에 염증을 선물해 직장에서 빠져나왔고, 누군가는 아이를 맡아준 시간보다 생색내는 시간이 더 긴 앞집 여자에게 아이를 부탁해야 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아로마 향을 내뿜는 널찍한 카페 실내엔 뉴 에이지풍의 음악이 청량하다. 애써 그 음악에 마음을 팔려 해보지만 자리에 앉은 뒤부터 무지근해진 S의 어깨는 풀리지 않는다. 언젠가 꼭 한번 이런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다. 시계바늘이 숫자판 위에서 한없이 굼뜨게 움직이는 것만 같던 때가 언제더라. 기억은 떠오를 듯 머릿속을 간지리며 감질나게 한다. 취향이 전혀 다른 남자를 소개받아 처음 만났던 때. 남자는 한다면 하는 성품이었다. 새벽 등산을 하기로 마음먹은 날 등산화를 처음 산 남자는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산에 올랐다가 출근한다고 했다. 남자의 철저함이야 본받을 만한 일이었다. 자기처럼 철저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남자가 용납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다. 남자는 S가 별다른 취미도 없이 직장과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낸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열어가야지요. 지금 S씨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직업상의 일 말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일을 갖는 것입니다. 퇴근한 뒤에 학원 같은 곳에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 야근이 잦다고요? 야근도 하나의 습관이죠. 늦게까지 일할 거니까 하고 있으면 낮 근무 시간에 아무래도 해이해지지 않던가요? 남자의 말은 그런 데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더 듣고 있기가 버거웠다. S를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내밀고 S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지 그 목적만으로라도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였다.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눌러 앉히느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던 그때처럼 우리 그만 일어날까? 쑥 빠져나오려는 말을 자금거리다 혀끝을 깨무는 순간 가물거리던 기억이 선명해진다. 꽉 감은 눈이 저절로 뜨이려 했다. 눈시울에 힘을 주자 감은 눈 안쪽에 빛의 막 같은 게 어른거렸다. 몸이 자꾸만 앞으로 쏠리는 듯해서 꼬리뼈 쪽에 힘이 주어졌다. 저릿거리던 팔엔 아예 감각이 없고 신경은 끊어질 것처럼 팽팽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책상 앞으로 우당탕 고꾸라질 것만 같다. 누군가의 이새에서 한숨 같은 신음소리가 비어져 나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체벌을 견디던 그때의 막막함. 돈을 훔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끝내겠다는 담임의 의지가 바위덩이처럼 짓누르던 교실 안. 그때의 묵중한 공기가 카페를 채우고 있다. 하긴 분실 사건이라면 분실 사건이었다. 없어진 게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만 다를 뿐. 엘한테 무슨 일 있어? 메시지 남겨도 연락이 없네. 휴대폰도 꺼져 있고. 피의 목소리에는 전화기로도 쉬 감지할 수 있는 염려가 깔려 있었다. S는 찔끔했다. L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는 피만큼도 걱정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서였다. 나도 연락했는데 안 되더라. 마감할 게 밀렸다니까 일하고 있든가
아니면 일 마치고 며칠 바람 쐬러 갔든가 그랬을 거야. S가 L과 통화한 건 열흘 전쯤이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집의 전화는 자동 응답기가 작동 중이었다. S는 메시지를 남겼다. 나야, 이번 주 마감이라더니 너 아직 마감 못했나 보구나. 일 끝나면 전화해줘. 안녕. L의 응답이 없자 어쩌면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L에게는 지가 앓고 있을 때면 전화를 안 받는 버릇이 있었다. 며칠 동안 소식 없다 나타난 L의 얼굴, 입이나 코 언저리에 부르튼 자국이 잠수한 이유를 밝혀주곤 했다. 일을 마치고 잠깐 여행을 떠났을 수도 있었다. 돈 대신 시간을 누릴 거야 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 뒤 L은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이따금 전화를 걸어왔다. S니? 지금 통화할 수 있어? 그럼 들어볼래? L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잠깐 정적이 이어진 뒤 댕댕 범종 소리가 밀려들었다. 그 소리는 일에 휘둘리느라 뜨겁게 달아올랐던 S의 머릿속을 비우고 그 빈 공간으로 소세한 기운을 물살처럼 흘려넣었다. 때론 산새 울음소리거나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이기도 했다. 그렇구나. L, 걔 집 떠날 때 너한테도 안 알리고 가는구나. 난 L이 너랑은 친한 줄 알았는데. S는 벙벙했다. 이따금 훌쩍 여행을 떠나는 L의 버릇을 우정의 밀도와 연관지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L을 처음 만난 20대 초반, 그때 S는 늑수구레한 사장이 편집장을 겸한 작은 출판사의 유일한 편집부 직원이었다. 열차 안을 연상하게 하는 좁고 긴 편집실 양쪽 벽면, 짙은 밤색 책장을 빽빽하게 채운 책의 묵은 냄새에 쩔어 S의 젊음은 지린내 나는 물에 젖은 책갈피처럼 히치히치했다. 턱없이 두툼한 자전소설 원고가 들어왔을 때 사장이 데려온 아르바이트생이 L이었다. 필자가 사장의 인척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책이었다. 피해의식에 짓눌려 세상 누구도 못 믿는 주인공의 망상과 집요함이 원고를 설렁설렁 넘기며 검토하던 S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다. 교정을 보는 L에게 어때요? 하고 물은 것도 그 지끈거림의 기억 때문이었다. 광인 일기가 생각나는데요. 루신 말이에요? 설마. S는 말끝을 올렸다. 편집증 환자인 아마추어가 쓴 소설에 루신이라니. 원고 총량이 3,000매잖아요. 압축하면서 2,900매를 쳐내면 비슷한 단편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정색을 하고 듣던 S는 파슬파슬 웃었다. 2,900매 쳐낸 광인일기라니. 잠자리에 누워서도 웃음이 비어졌다. 자기가 웃음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을 S는 그때 깨달았다. 어느 결에 시드럭부드럭해졌던 S의 감수성은 L과 함께 지내는 나날에 새롭게 물올랐다. 격리 아가씨의 이름을 찾아준 사람도 L이었다. 미스 정은 왜 미스 정이에요? 어느 날 L이 뜬금없이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다들 나를 L씨라 부르면서 미스 정은 미스 정이라고 하잖아요. 나이도 거의 비슷한데. 사장이나 영업부장이 부르는 대로 무심코 따라 불렀던 S는 아차 싶었다. S가 성을 뺀 이름을 부르자 그동안 호칭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던 미스 정, 아니 정은아의 얼굴에 환한 빗살이 여울여울했다. L은 자전소설과 또 다른 책의 교정을 보는 몇 달 동안만 사무실에 머무르고 떠나갔지만 같은 업종에서 일하면서 1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S와 L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렇다고 믿어왔다. 피가 흘린 말이 그 믿음의 뿌리를 건드리기 전까지는. 그럼 L이 요즘 무슨 일로 고민하는지도 말 안 했겠네. 왜? L에게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허공을 뱅뱅 돌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럴까. 뭔가에 얻어맞아 멍이 들긴 했는데 정작 후려친 것이 무언지 모를 때의 느낌. 의혹의 뭉게구름이 뭉글뭉글 일어 S를 덮었다. P는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마시려 커피잔을 든다. 잔을 입에 대었다 떼어내며 잔 안쪽을 들여다보는 P의 가느다란 손에 낀 반지와 귀걸이에서 투명한 보석이 반짝 빛난다. 진품이 아닌 걸 몸에 다느니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P니까 모조품 일리 없다. 몽롱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얹힌 손을 들어 이맛전을 누른 P가 입을 연다. 이게 뭐니? 예정대로라면 우린 지금 생일 파티를 열고 있을 텐데. 너 엘에게 날짜 분명히 말했지? 물론이지. 우리가 파티를 열 거라는 건 미리 말했고 날짜는 메모로 2번이나 남겼어. 그나저나 엘 선배에게 별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앉아 시간만 낭비할 게 아니라 우선 엘 주변 인물부터 챙겨봐야 하는 거 아닐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잖아. 엘 선배 주변 인물이면 바로 여기 모인 우리잖아. 유의 대꾸에 맞아, 그러네 하면서 웃음이 튀어오른다. 그들은 한 줄에 꿰인 구슬처럼 결속되어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P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들어서서 유와 K가 함께 있는 걸 보았을 때 S는 우연히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인 줄 알았다. 잠수해버린 L 때문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합석해서 앉는데 누군가 목마를 탄 것처럼 어깨가 짓눌리기 시작했다. 대개 아름아름으로 만나거나 한 사람 거쳐 이름만 듣던 30대 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한 건 P가 벤처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스톡 옵션을 받았고 P가 디자인한 제품이 동남아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을 S도 들었다. 사석에서 몇 번 만났던 사람을 여성지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팔짱을 끼고 선 채 활짝 웃는 P는 성공에 따른 자신감으로 한결 아름답게 보였다. P가 자축하는 뜻으로 준비한 저녁 식사에 자기도 초대받았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 S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때까지 중간에 낀 L이 없다면 몇 년이 가도 직접 연락할 일은 없는 사이였던 것이다. 바쁘단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도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좋은 일을 축하하는 데는 인색하더라고요. P가 직접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하자 S도 더는 사양할 수 없었다.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 궁금하기도 했다. 격식을 안 갖춘 여자들만의 모임이려니 하고 들어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을 맞은 건 잡지의 요리 화보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상차림이었다. 세상에, 이걸 직접 준비했어? 동서양의 육해공을 총망라했네. 누군가의 치하에 P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무슨 내가 한 일이라곤 와인을 얼음에 채운 것뿐이야. 나머진 출장 요리사가 했지. 큰맘 먹고 호사스러운 물건이나 옷 한 벌을 장만하면 다음 달 카드 대금이 나오기도 전에 후회하게 되는 그들과 다를 바 없었다가 출장 요리사를 부를 수 있게 된 P의 성공이 그들을 고무했다. 상대적인 결핍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나 또한 다른 삶을 거머쥘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희망도 솟아 따로따로 만나다 한자리에 모인 어색함이 지워져 갔다.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인데 여기 모인 우리 여성 동지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모이면 어떨까? 후식으로 나온 과일을 권하면서 P가 말했다. 이런 식의 모임이라는 게 단순히 가끔 모여 얼굴을 보자는 말인지 아니면 이렇게 대역지게 상을 차려내자는 건지 애매했다. 선뜻 호응하는 사람이 없자 P가 물었다. 넌 어떻게 생각해?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 그럼 유는 찬성이고 K 너는? 은성한 초대를 받고 나서 그 주최자가 다음 모임을 기약하자는데 반대한다는 건 판돈을 딴 노름판에서 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겠다는 것처럼 무렴한 일이었다. 피는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그럼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여성 동지들의 단합을 위해서 건배. 피 선배가 우릴 패션쇼에 초대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제이가 이사해서 새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H가 장염으로 입원했잖아요. 선배도 벌써 다녀왔어요. 그래도 퇴원했으니까 그동안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 사주면서 축하해 주자는데요. 피 선배가요. 이런 식으로 모임은 이어졌다. 선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뭔가 파티 비슷한 거 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저녁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숲속 난장이들의 모임처럼 활약한 기운이 감돌자 유가 그 화기의 끝자락을 거머쥐고 피에게 묻는다. 구슬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목걸이를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녁이라는 말을 듣자 이제까지 가라앉은 분위기가 허출한 뱃속 때문이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눈치다. 따뜻한 음식으로 뱃속을 그득하게 채우고 나면 눈이 좀 더 밝아져 없어진 구슬을 찾기도 수월할 것이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허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동아줄을 찾는다. 인생에는 세 가지 길밖에 없대. 달아나든가 방관하든가 부딪히는 것. 영화 시티 오브 조이에 나온 대사야. 하지만 방관하는 게 더는 허용되지 않을 때가 오지. 그러면 달아나거나 부딪히는 수밖에.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 숲속의 참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졌는데 그 소리를 들은 토끼가 뛰고 토끼가 뛰니까 여우도 뛰고 그래서 호랑이까지 뛰는 이야기. 우리 지금 그런 거 아닐까? 엘 선배는 웬 남자와 여행 가서 지금 파도 소리 들으며 룰루랄라 하느라 전화도 꺼놓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거 아닐까? 배가 부르니까 마음도 느긋해졌는지 유의 추측은 관대하다. 여성 동지들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나른한 식곤증에 잠겨 있다. 접시를 절반밖에 못 비운 S의 속은 더부룩하다. 스파게티 소스가 지나치게 느글거린다. 엘 선배가? 설마. 왜 H도 피 선배랑 극장 앞에서 마주치기 전까지는 시침이 뚝 뗐잖아. 화랑을 떠올리게 하는 피의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복제 초상화였다. 의관을 정제한 선비의 초상은 수염의 올이 가닥가닥 느껴질 만큼 생생했다.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세요. 이 어른이 부원군을 지냈고 피의 설명이었다. 크래커에 햄이며 올리브를 얹은 까나페를 집어먹으며 듣는 족보 이야기는 조선시대 선비의 초상과 그 초상을 감싼 은빛 프레임만큼이나 겉도는 듯했다. 선배, 웬 이조시대야. 누군가 비명처럼 소리쳤지만 피는 진지했다. 언젠가 내가 아플 때 꿈에 한선비가 나타나서 약을 주기에 먹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한결 개운했어.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 뒤 고향의 제실에서 이 초상화를 봤지. 어디서 본 적이 있다 하면서 한참 바라보다 보니까 바로 꿈에 나타난 그분 아니겠어? 그래서 복사해 왔어. 일이 잘 안 풀릴 땐 이 어른을 생각하면서 잠들면 꿈속에서 해결책을 주셔. 그거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얘기잖아. 누군가 말해서 다들 와그르르 웃었다. 피가 디자인한 아이템이 승승장구하고 그때마다 현몽 이야기가 배경음악처럼 뒤따르자 피의 꿈이 영험하다는 데 대한 이견은 사그라들었다. 앞뒤 꽉 막힌 골짜기에 빠져버린 듯한 누군가는 피에게 전화를 걸어 묻기도 했다. 피, 혹시 최근에 나에 관한 꿈 꾼 적 없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일깨워주기도 했다. 피에게 전화해봐. 혹시 네 꿈 꾸었을지도 모르니까. 피가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다. 너 혹시 무슨 일 없니? 어제 꿈에 네가... 피가 꿈 전편을 말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세목의 생생한 묘사는 그 꿈에서 노연할 수 없게 했다. 피의 꿈에 출연한 사람은 뭔가 기막힌 상징이거나 암시를 놓친 것은 아닌가 싶어져서 무심하게 지나친 일상의 솔기를 샅샅이 살피게 되었다. S도 피의 꿈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P가 S씨, 나 P예요 했을 때 S가 같은 이름을 가진 거래처 사람을 먼저 떠올린 걸 보면 P와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말도 채 트기 전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지내요? 별일은 아니고 뭐 좀 물어보려고. 최근에 신상에 변동 없었어요? 전화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다 신상의 변동이 무엇인지 왜 그걸 묻는지 몰라 S는 쉬 대답하지 못했다. 자기 사생활에 대해 남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건 S의 취향이 아니었다. 글쎄, 생각나는 게 없는데. 왜요? 찬찬히 잘 생각해 봐요. 자리를 옮겼다든가, 무슨 물건을 새로 구입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든가 하는 일이 꼭 있을 거예요. 확신으로 단단해진 P의 말투 때문에 S는 지난 며칠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리를 옮겨? S의 책상은 3년째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새로 산 물건? 어느 날 퇴근길에 충동적으로 스카프를 산 적이 있었다. 백화점 조명 아래서 몰랐는데 집에 와서야 웬만한 용기를 내지 않고서는 매기 어려울 정도로 선정적인 빛깔이라는 걸 알았다. 붉은색이 좋아지는 걸 보니 정말로 늙어가나 보다. 씁쓸하게 웃고 장롱에 넣어두었다. 새로운 사람? 도서관에서 발견한 한국 관련 자료를 번역까지 해서 들고 온 러시아 유학생이 있었다. 굳이 찾는다면 스카프를 샀고 새 번역 원고를 받았어요. 스카프?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계통인데요. 그럼 그건 아닌 것 같고 번역 원고라. 원문이 어느 나라 거죠? 러시아 거예요. P에게 업무에 관한 것까지 또박또박 대답하는 상황이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얼핏 스쳤지만 P가 워낙 진지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그 질문을 잘라먹을 수는 없었다. 러시아? 맞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에요. 눈이 아스라이 덮인 평원을 걷고 있었어요. 하얀 나무들, 지금 생각하니 러시아의 자작나무예요. 그 사이로 진눈깨비가 쭉쭉 내리는데 어떤 여자가 그걸 다 맞으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찌나 추위에 떠는지 그걸 보는 저까지 한기가 들더라고요. 꿈에서 깨어 와인을 마시면서 누굴까 하고 짚다 보니 그 짧은 커트머리 뒷모습이 영락없이 애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손님이 왔군요.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S는 꿈을 그다지 믿지 않는 편이었다. 잠들기 전에 읽은 책이나 졸면서 본 비디오의 내용이 꿈속에서 변주되는 걸 몇 번인가 경험하고 나서는 꿈도 결국 자기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도 S의 말투는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다. P는 단어마다 매듭을 거는 듯이 대답했다. 그렇게 묻는다면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으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봐야지요. 그 번역 원고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요. 꺼림직한 마음으로 낸 그 번역서는 그런 류의 책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할 만큼 반응이 빨랐다. 그런데도 한 달 만에 찍은 2쇄의 재고가 얼마 안 남았음을 확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던 날 계단에서 헛디뎌 팔에 깁스를 하게 되자 잊고 지냈던 P의 경고가 떠올랐다. 위문 전화를 걸어온 P는 위로의 말을 늘어놓다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참, 그런데 그 책 결국 편했다면서요? 엘이 최근에 이상하긴 했어. 하긴 혼자서 맨날 이상한 책이나 들여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 나이에 그런 일을 하다니 그게 뭐야. P의 목소리에선 무언가가 희미하게 묻어난다.
그 흐릿한 가루의 성분엔 엘에게 거절당한 노여움도 어느 만큼 있으리라고 S는 짐작한다. 그즈음 엘의 주된 수입원은 번역한 하이틴 로맨스의 교정이었다. 교정 본 책이 나오고도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다른 일에 비하면 다달이 일정 분량의 일이 주어지고 일정한 날짜에 교정료가 입금되어 편하다고 하더니 말처럼 아주 편한 것만은 아니었나 보았다. 출퇴근을 그만두면서 대개 면 남방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던 엘이 탱크탑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서 S의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든 적이 있다. 둘이 만나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다. 난데없는 굽 높은 구두 때문에 비칠비칠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다가온 엘은 자리에 앉자마자 구두를 벗고 발바닥을 주물렀다. 염려마, 어떻게 된 건 아니고 일종의 산업재해야. 하이틴 로맨스를 한 달에 2권씩 교정본 후유증. 그런 소설을 늘 읽다 보니 그런 남자 하나 건지지 못한 내 인생이 상대적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게 느껴지는 거야. 뭔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화끈거리는 발바닥이 내게 뭐라고 하느냐면 생긴 대로 살자. 업계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S는 L을 먼저 떠올렸다. 친구이기도 했지만 L의 꼼꼼한 일처리 방식이 미덥고 아까워서였다. L의 대답은 되게 비슷했다. 나중엔 어떨지 모르지만 난 지금이 좋아. 물론 경제적인 건 조금 불안하지만 그 대신 시간 부자 아니니.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L의 선택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P는 달랐다. L아, 우리 거래처에서 홍보 업무를 맡을 사람을 구한다는 말 듣고 네 이야기 해놓았어. 네가 출판만 했다니까 뭐 그리 내켜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내 말이라면 그쪽에서 무시할 수 없거든. 다음 주 중에 면접 날짜 잡아서 연락해준댔어. P의 말에 유가 추임새를 넣었다. 선배, 그런 자리 있으면 나에게 먼저 연락해주지. L은 한밤중 잠에서 끌려 나와 밥상머리에 앉혀진 사람처럼 숨벅거렸다. 내가 언제 취직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 있어?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아물아물한 모양이었다. 아니, 네가 그 나이에 그러고 있어서 보는 사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나이라면... P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새삼 그들의 나이와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안하다. 미리 말해놓았다니 안 됐긴 하지만 공연한 수고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 자리지? L의 대답에서 묻어나는 은근한 결기는 L을 오랫동안 알아온 S에게도 낯선 것이었다. 산에 나무가 한 가지뿐이라면 어떨까? 질려서 산에 오를 마음도 없어질 거야. 나무만 있고 풀은 없다면, 나무와 풀만 있고 골짜기를 흐르는 물이 없다면, 그런데도 왜 사람은 그게 안 되는지, 다른 빛깔,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 이물감을 느끼게 될까? 여기 맥주 한 병 더 주세요. P선배, 나 맥주 한 병 더 마셔도 되지? 유는 주문부터 하고 묻는다. 찻집에서 만났을 때 P가 계산서를 집어드는 건 하나의 관례다. 다른 사람이 민첩하게 집어들고 앞서서 계산대로 가면 P는 농담했다. 너 연봉 나보다 많아?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줘. 물론 다음번에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 누가 엘의 집에 한번 가볼래? 요즘 엘이 이상하다는 거 다들 알지? 워낙 말이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는 애긴 하지만 거의 말이 없었잖아. 휴대폰이 울린다. 은재 엄마, 거의 끝나가. 얼마나? 알았어, 금방 갈게. 허둥허둥 통화를 마친 K는 벌떡 일어서다가 물컵을 치고 만다.
우리 애가 되었다네요. 어째 나올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더라니. 나 먼저 갈게요. 이를 어째. 입안엔 말로 중얼거리며 K가 황망하게 자리를 뜬다. 문을 밀고 나서는 K의 등판에 쏠렸던 시선들이 닫히는 문에 부딪힌다. K가 집에 있었더라면 아이가 데이지 않았을 텐데. 엘이 잠적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모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엇갈린다. 실종된 친구를 염려하자는 명분까지 그 미미한 원망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몰인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럴 수는 없다. 결국 우리끼리 생일 파티하는 셈이네. 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소식이 없을 수 있담. 피는 잠깐인 소란 때문에 끊긴 말을 잇는다. S, 네가 한번 들려볼래? 내가 가야 하는데 요즘 좀 바빠서 그러네. 그러지 뭐. 별일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영 마음에 걸려. 엘이 그렇게 살게 될 줄 몰랐는데. 별일 아닐 거야. 마음 놓으라는 듯 S가 자신있게 대답한다. 엘은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낼 것이다. 제 나름대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S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그토록 염려하는 엘의 집에 들렸다. 엘이 사는 아파트 현관 앞은 깨끗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머릿속에서 마구 뻗쳐나는 불길한 상상으로 고조되던 불안은 깨끗한 현관을 보는 순간 누웠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자동응답 메시지를 들으며 현관문에 귀를 대어보니 응답기가 작동될 때의 삐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파트 단지 밖 길에서 내닫는 찻소리가 그 미미한 소리를 뭉갰다. S는 좁다랗고 어둑실한 층계에 걸터 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즈음 엘의 생기가 싫어 죽고 낯빛이 어둑해진 걸 깨닫긴 했다. S는 그저 혼자 일하는 사람의 직업병이라니 생각했다. 타인과 최소한의 관계만을 맺는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일시적인 어주픔. 가뜩이나 말수가 적던 엘이 잠겨든 침묵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 단단한 심이 박히고 빗장이 질러진 침묵이었다. 뒤늦은 깨달음에 빠져드는 S의 등 뒤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S 맞구나. 안에선 렌즈로 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서. 들어와. 엘은 현관문을 열며 미소 지었다. 너 어디 안 갔었어? 그럼 아팠구나. 연락 좀 하지 그랬어. 그냥 그렇게 됐어. 엘이 말을 아끼는 바람에 서먹해진 S는 엘이 커피를 끓이고 과일을 내는 사이 실내를 두리번거렸다. 엘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단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 눈높이보다 높은 가구를 싫어해서 비워진 벽면도 그대로였고 쪽매 화분이 귀여워서 S가 사다 준 하트 아이비는 화분 위로 싱싱하게 넘쳐나고 있었다. 전화 여럿이 했지? 지난번 유의 생일 때처럼 모이자고. 미안해. 너한텐 미리 전화할까 했는데 내가 집에 있다는 걸 네가 알면 너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게 될 것 같아서 그랬어. 난 그런 요란한 축하 받고 싶지 않았거든. 왜 좋잖아. 그 김에 얼굴도 보고. 엘은 멀찌감치 물러난 눈빛으로 S를 바라보았다. 머그를 S 앞에 놓아주고 엘은 제 머그에 커피를 따르기 시작했다. 커피 따르는 일을 끝내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천천히. 머그와 거기 떨어지는 커피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엘이 커피 주전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S를 바라보았다. 현관문을 열어줄 때 잠깐 스친 뒤 처음으로 마주치는 시선이었다. 글쎄, 그럴까? 너 H가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땠는지 기억나니? H에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시스루 블라우스를 펼칠 때 왁자하게 터져나오던 웃음소리. 그리고 너나 없는 충고들.
어쩌면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는 기쁨을 누렸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H에게 소중한 것을 뭉갰다는 생각 들지 않디? 그게 축하였을까? 별자리 목걸이는 또 어떻고? 조카에게 선물할 책 목록을 골라달라는 피의 부탁을 받고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책 제목들을 팩스로 넣어준 적이 있다. 그 며칠 뒤 사무실로 작은 소포가 왔다. 꼬리를 치켜 세운 정갈이 대롱대롱 매달린 목걸이였다. 그즈음 모임에서 별자리 목걸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엄마가 물려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S와 몸에 무언가를 붙이는 게 싫어서 시계도 안 차고 다닌다는 O 뿐이었다. 다음 모임에 나갈 때 망설이다가 S는 엄마의 목걸이를 풀어놓고 정갈 목걸이를 했다. 보내준 사람에 대한 예의였다. 눈 밝은 피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다 별자리 목걸이를 하고 있구나. 오만 빼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이었어. 아닌데 하면서도 휩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어떤 땐 별자리 목걸이였고, 어떤 땐 꿈풀이 사전을 갖추는 거였고, 어떤 땐 누구 한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였고, 왜 우리는 오의 목이 비어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려 하지 않았을까? 오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왜 굳이 목걸이를 걸어주려 들었을까? 오래 가둬두었던 L의 말은 시냇물처럼 흘러나오다 그랬을까 하면서 여우를 이루었다. 부서지며 거품을 일으켰던 냇물은 다시 새 물줄기를 찾아 흘렀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 내 친구의 바로 위 오빠니까 나보다 3살쯤 많았을 거야. 학교에서 돌아와 집으로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골목이 있었는데 마을 여자아이들은 골목 어귀에서부터 숨을 죽여야 했어. 그 쌍둥이가 길을 막고 못 가게 했으니까. 지들 마음에 들면 보내고 안 그러면 물을 끼얹기도 하고. 지들이야 장난이었겠지만 혼자 그 길을 지나야 할 때면 어찌나 겁이 났는지 마음속이 검해지는 것 같았는데. 참, 케이크도 있다. 누구 손님이 왔었어? 아니, 내가 내 생일을 축하하려고 산 거야. 너 올 줄 알았나 봐. 미리 사놓은 걸 보면. 희죽 웃는 L에게 비로소 S가 알고 있는 L이 드러났다. 전에 호주 원주민들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해마다 생일 축하를 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에 지난해보다 올해 더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그때서야 잔치를 연댄다. 축하해 줄 거지? 언제부턴가 우리가 모였다 헤어질 때면 그 골목이 그 쌍둥이 형제가 생각났어. 쌍둥이가 지키는 그 골목을 지나온 것처럼 휘달린 기분도 들고. 그런데 그 쌍둥이가 혼자 있을 땐 그 또래 사내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송충이 앞에서도 벌벌 떠는 아이들이었다니 우습지. 얼마 전에 만난 내 친구 쌍둥이 동생이 그러더라니까. 밤에 변소에 갈 땐 어린 동생들을 깨워서 하나는 앞세우고 하나는 뒤따르게 하고야 변소에 갈 만큼 겁이 많은 오빠였다고. 그런데 둘이 있을 땐 그렇게 변했다니. 그 쌍둥이가 지키는 골목을 지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골목을 지키는 쌍둥이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알아내는 중이라서 혼자 있고 싶었어. S, 와줘서 고마워.